안녕하세요.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복잡해진 입시에서 이번에 대입 전략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정시에 지원할 그 대학과 학과 선택에 있어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점수에 맞춰서 대학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적성과 진로에 맞춘 그런 선택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의 가능성을 키우고 좀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대학과 학과 선택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가 이 정시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의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명쾌한 진학 상담을 해드릴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이신 정경원 선생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보빈 아나운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장 대학 선택보다 좀 더 중요한 것이 전공 선택인 것 같습니다. 좀 미래를 내다보고 행복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한 진로를 좀 더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두 분의 선생님 모셨습니다. 먼저 합격을 향한 최고의 전략을 세워주실 지략가시죠. 입시계의 제갈공명 일산대진고등학교 혁신연구부장으로 계시는 서상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산대진고등학교 서상원입니다. 지금 수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수시 결과가 설령 나빴을지라도 정시라는 새로운 기회가 있잖아요. 네. 꼼꼼하게 분석하고 고민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요. 합격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고 저희들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입시 전략에 대해서 궁금하고 애매한 사항들을 명쾌하게 짚어주시는 인기만점 선생님이시죠. 입시계의 애정남, 비전과 멘토의 하기성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기성입니다. 수시하고 정시는 좀 구조가 다른 것 같아요. 수시는 자기 중심의 어떤 성적 파악을 하고 소신껏 논서를 6장 썼다면 정시 모집은 가군, 나군, 다군 각각에 한 번씩 3번의 기회밖에 없는데 이때는 내 점수 분석도 중요하지만 역심리, 상대방, 나와 비슷한 점수, 나보다 조금 더 좋은 점수를 가진 친구들이 어떻게 원서를 쓸 것인가에 대한 심리전도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자기 분석 그리고 또 남들과의 어떤 경쟁에서 어떤 대비책을 세워야 될지 많은 고민들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 시점인데 오늘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시 전략 어떻게 짜야 하는지 고민 많은 우리 학생들,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준비한 2014학년도 정시 무료 상담 그리고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시 무료 상담은 12월 20일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현재 방송 상담은 마감이 됐고요. 온라인 상담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마감은 12월 12일까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도 열리는데요. 하기성 선생님께서도 강의를 하실 예정이니까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다른 입시 기관하고 좀 차별화를 뒀죠. 12월 7일까지가 아마 우리 학생들 수시 모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설명을 하는 게 마땅하겠다 해서 저희들은 12월 8일입니다. 네. 일요일 날 오후 2시에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으로 해서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 2부로 나눠서 하는데요. 1부에서는 2014학년도 정시 모집의 특징 그리고 지원 전략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2부는 이제 부족한 제가 맡았는데 뭐 주요 대학의 지원 전략 또는 성적대별로 성적 사례별로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에 대한 분석 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정시 무료 상담과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문의는 전화 02311에 5441에서 2번까지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를 해주시고 또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셔도 되니까 그쪽으로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수험생들의 수능 성적표를 바탕으로 정시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선택형 수능이 처음으로 실시된 만큼 예전보다 좀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머니신 것 같은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올해 고3 엄마인데요. 네. 네, 어머니께서도, 이번에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아이가 평소 치른 시험보다 너무 지나치게 낮게 나와서, 그래서 이번에 갑작스럽게 전략을 바꿔야 될 것 같아서 너무 난감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분석을 좀 꼼꼼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담과 분석은 서상원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어머니 서상원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 학생이 평소 모의고사보다 좀 많이 낮게 나왔나 봐요. 그죠? 네. 예,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해서 신청하셨나요? 그러니까 아이가 간호학과를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성균여대 간호학과 수시 2차까지가 안 됐거든요. 근데 수시 1차를 우선 선발에 전혀 맞추지를 못해서 평소에 우선 선발을 항상 맞췄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방향을 못 잡겠어요. 네. 예. 네, 어머니 지금 전화기를 조금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화가 자꾸 눌리는 소리가 들려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간호학과나 화학과를 좀 지원하고 싶다라는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선생님께서 사전에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화면 보면서 선생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우선 성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성적을 보면 국어 2, 수학 2.9, 영어 1.8, 과학 2.9, 국수영과 평균 2.6이고요. 상대적으로 영어가 좀 우수하고 과탐이 좀 미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수능 성적을 보면 국어가 100분위 84에 3, 수학이 79에 3등급, 영어가 90에 2등급, 화학원이 75에 4등급, 생명과학이 72에 4등급, 국수영과 합계 327에 3등급입니다. 네, 희망대학도 볼게요. 예, 정시희망대학을 보면 성신여대 간호학과, 국민대 신소재공학부, 중앙대 간호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예, 수시지원대학을 보면 이화여대 성균관대 건축학과, 제주대 강원대 수의학과, 성신여대 간호학과를 지망을 했는데 일반 전형을 지원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모두 불합격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수시는 좀 안타깝게도 지금 합격이 되지 않았는데 우리 학생의 성적 어떻게 보셨나요?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의 성적을 전반적으로 보면요. 학교 생활을 상당히 충실히 한 학생으로 평가할 수 있고요. 네. 일단은 내신을 보면 평균 2.6등급. 그런데 이제 영어가 가장 우수한데 상대적으로 보니까 이제 과학이 조금 좀 뒤처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수학도 조금 뒤처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수능 성적을 보면 평균 3등급인데 상위 누적으로 한 25%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요 정도 성적이면 가장 치열한 점수대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고요. 네. 영역별로 보면 아무래도 영어 B는 좀 가장 우수한데 상대적으로 과학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라서 그 부분이 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우리 학생은 지금 현재 보면은 수능 평균 3등급대, 그러니까 중위권의 경쟁이 가장 치열한 그 군에 지금 속해 있는 우리 학생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수능 점수를 우리 동점자 학생들과 좀 비교해서 유불리도 좀 따져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서상원 선생님께서 좀 분석을 해주시죠. 예, 동점자와 이제 표준 점수 100분위 그것을 한번 영역별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표준 점수를 우선 보면 우리 학생은 국어가 120, 수학 119, 영어 124, 과탐이 115, 합계 478인데 동점수대와 비교해보면 국어가 3점, 그 다음에 과탐이 무려 6점이 지금 낮은, 즉 불리한 상황이고요. 네. 수학이나 영어는 플러스 2, 플러스 7, 특히나 영어가 굉장히 유리한 그런 영역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백분위를 또 마찬가지로 보면 국어가 84, 수학이 79, 영어가 90, 과탐이 74, 합계 327인데 이 점수대의 다른 학생과 비교했을 때 국어는 4점, 과탐은 7점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수학과 영어는 특히 영어는 10점이 우월한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표준 점수나 백분위 모두 영어는 굉장히 우수하고 수학은 약간 우수하고 국어는 약간 좀 미진한데 이제 과탐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뒤져 있는 그런 성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표준 점수와 백분위 모두 영어 B와 수학 B는 유리한데 과탐과 국어는 좀 많이 불리하다 이런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 좀 유리한 그 조합, 영역별 그 조합은 어떻게 될까요? 예, 요 부분도 이제 화면을 보여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1은 이제 단순학계거든요. 25, 25, 25, 25. 네. 요거는 이제 대개 이제 교대가 이런 분포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단순학계로 표준 점수로 보면 우리 학생 478인데 323이 즉 국어와 영어 반영 비율을 높이면 아까도 이제 영어가 굉장히 우수했기 때문에 네. 480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2323 자연계 학생 반영이 주로 이게 이루어지는데 지금 476으로 특히 과학이 좀 미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고요. 그다음에 3331 국수형 반영 비율이 높고 과탐 비율이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된다면 482로 가장 유리한 조합으로 볼 수 있고요. 백분위도 마찬가지로 327이 단순학계인데 지금 3232는 331, 그다음에 2323은 322, 그다음에 3331은 333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3331이 가장 유리한 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자연계열에 지금 속해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국수영탐을 모두 반영하는 대학도 있지만 국어를 빼고 수영탐만 반영하는 대학도 또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좀 놓고 봐야 되는데 우선 동점자 평균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학생의 경우는 표준 점수가 유리할지 혹은 백분위가 유리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원서를 쓸 때는 단순학계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동점자 평균과 비교해서 국수영탐과 수영탐 두 개의 영역에 있어서 지금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국수영탐 기준 학생과 우리 동점자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백분위 327점 지금 네. 그 조금 표가 잘못 나간 것 같네요. 표준 점수 478점이 학생 점수는 백분위 327이고 동점자 평균은 32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은 327점으로 평가되지만 다른 학생은 321이기 때문에 네. 우리 학생은 백분위가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그 표가 지금 뒤바뀌어 있는데 백분위 327점일 경우에는 우리 학생 표준 점수가 478이고 표준 점수 다른 학생은 482이기 때문에 4점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수영탐에서는 우리 학생은 백분위가 더 유리하다고 평가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영탐 반영하는 데도 꽤 있으니까요. 네. 요 부분도 학생과 동점자에 있어서 요 표도 좀 바뀌어 있습니다. 표준 점수 358점인데 우리 학생은 백분위 243이 되고요. 동점자 다른 학생은 239이기 때문에 4점이 유리한 상황, 즉 백분위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백분위 243에 우리 학생은 358 표준 점수를 받고 있는데 다른 학생은 361이기 때문에 3점 정도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국수영탐이든 수영탐이든 표준 점수보다는 백분위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서 우리 학생이 어떻게 지원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예, 우리 학생은 영역별로도 봤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수학은 약간 좀 유리한 상황이에요. 특히나 이제 영어가 굉장히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어 반영 비율이 높고 과탐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을 우선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봤지만은 표준 점수보다는 백분위가 좀 다소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 네. 내신도 제가 이제 상대적으로 봤더니 수능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수능 100% 전형보다는 학생부 실질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좀 찾아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상위 누적 한 25% 추정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쟁률이 치열하단 말이죠. 따라서 꼭 인서울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수도권까지 좀 지역적 폭을 넓히는 것이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면 지원할 때는 일단 재수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 정도는 적성을 고려해서 소신 지원을 하고 2개 대학 정도는 좀 적정 내지는 안정으로 좀 낮춰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네,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앞에 이제 표를 통해서 이제 정시 지원 전략까지 국수영탐과 수영탐으로 했을 때 백분위와 표준 점수의 차이를 설명을 잘 상세하게 해주셨고요. 이번에 이제 하규성 선생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 네. 우리가 이제 정시 지원 전략을 짤 때 우리 학생들이 합격 가능성도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모집 단위의 인원수. 또 작년도 경쟁률 그런가 하면 이제 수시에서 정시를 이월된 인원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같이 이제 또 이렇게 정시를 앞두고 있는 어머님의 궁금함 또 이제 학생들이 궁금해할 것들 고려해야 될 요소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저희가 TBS 설명회도 12월 8일에 한다고 했는데 그 의미가 있잖아요. 네. 7일날 수시 합격자 발표되고 두 번째 의미 있는 날짜는 12월 17일입니다. 왜냐하면 미등록 충원 다시 말하면 추가 합격이 16일까지 있고 17일 날 최종 등록금을 다 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대학이 12월 19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하는데 원서 접수 시작 직전에 아니면 시작되면서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 정시 모집 인원 확정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알고 계시는 관심 대학과 학과의 모집 정원이 좀 바뀔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질문하신 어머니는 자연계신데 예년에 보면 인문계보다는 자연계에서 정시로 이월된 인원이 좀 많았다. 네. 그래서 특히 중위권 굉장히 경쟁이 좀 각축전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대학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이성을 잃지 마시고 12월 17일 이후에 19일, 20일까지 본인이 쓰고자 하는 대학의 모집 정원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많이 물어요. 선생님, 그 같은 대학 내에서 어떤 학과는 인원이 좀 많고 어떤 학과는 좀 적다. 이 경우에 어느 쪽에 원서를 지원하는 게 생존 경쟁이 높겠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아무래도 모집 인원이 많아지면 또 거기에서 점수 격차가 합격자의 격차가 좀 클 수도 있고 그리고 내 군에서만 합격하는 게 아니라 옆에 군에서도 합격하는 친구들이 빠져나갈 것을 감안한다면 네. 추가 합격도 좀 높게 나올 수는 있겠죠.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학과에 반드시 매니아층이 오는 학과들이 있어요. 네. 이제 방금 문의하신 간호학과도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그렇죠. 아주 점수를 낮춰서 나는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니까 합격을 위한 전략상의 학과를 선택하실 때는 매니아가 많은 학과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정공현 선생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경쟁률인데 경쟁률의 상관관계는 역시 경쟁률이 올라가면 합격수는 높아지는 거고 여기에 또 몰림 현상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니까 적어도 작년 그리고 재작년 경쟁률의 추이를 좀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유의하실 거는 전년 대비 이 대학의 이 모집군이 전체 인원이 확대됐느냐 아니면 심하게 축소됐느냐 이것도 참고하셔서 전년도 경쟁률과 비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기성 선생님께서 정시 지원 그 변수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의 그 정시 도전 가능성 어떨지 좀 알아볼까요? 네, 우리 학생이 지금 성신여대, 국민대, 중앙대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네. 그 화면을 보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성신여대 간호학과, 우리 학생이 가장 희망하는 대학 같아요. 지금 그 성신여대는 지금 간호군 분할 모집을 하고요.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9명. 물론 이제 2월 되는 것도 좀 봐야 되는데 네. 일단은 영역별 반영 비율을 보면요. 수영과니까 지금 국어가 빠져 있는 상황. 그러면 우리 학생이 좀 불리하지는 않고요. 백분위 반영도 괜찮고 기준점을 보면 한 266인데 우리 약생의 점수를 단순합으로 하면 243이에요. 근데 이제 유리한 조합이기 때문에 비율을 적용하면 246.9 약간 올라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19.1이나 나기 때문에 네. 과도 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국민대 신소재공학부를 보면요. 가나다군 보면은 지금 인원이 아까보다는 상당히 많죠. 요 점도 좀 상당히 유리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가나군은 일반 전형에 있어서는 학생부를 반영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반영 비율을 보면 지금 과탐이 가장 치열한데 15%로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에게는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봐집니다. 기준점이 333인데 단순 학계보다는 지금 비율 적용하면 상당히 높아 있죠. 그래서 차이가 3.1이기 때문에 소신 지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네. 중앙대 간호학과를 보면 여기도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제 국수영과 보면은 2323이니까 가장 불리한 조합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탐이 30%나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율을 적용하니까 오히려 단순 점수보다도 내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25점 정도 나면은 지나친 과도 상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대학 가운데서는 국민대 신소재공학과에 지원하는 것이 이제 소신 지원에 해당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또 이제 어머니께서 궁금해하신 내용이 간호학과하고 화학과 중에서 또 지원해 볼 만한 대학이 없는가 궁금해 하셨는데요. 어떤 대학에 도전하면 좋을지 좀 추천 대학도 살펴봐 주시죠. 예, 아까도 하기정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이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커트라인이 높은 편이거든요. 매니아가 네. 많아서요. 화면을 보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호학과에 우리 학생이 안정이나 적정, 소신에 지원 가능한 대학을 보니까 가군에는 한세대, 나군에는 수원대, 대니대가 적정 내지 안정으로 평가가 되고요. 다군에는 을지대 성남 캠퍼스에는 약간 소신 지원으로 평가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화학과를 보면요. 가군에서는 아주대, 나군에서는 상명대, 광운대, 세종대, 명지대가 적정 내지 안정이고 다군에서는 외대 글로벌, 인천대는 안정인데 지금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 적정 내지는 약간 소신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가나 다군별로 어떻게 전략을 좀 짜면 좋을까요?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아까 보면은 성진여대, 국민대, 중앙대 중에서 이제 국민대를 가군으로 포진을 시킨다면 거기는 소신이기 때문에 이제 안정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나군의 간호학과를 희망하는데 수원대 간호학과를 좀 한번 추천을 해주고 싶거든요. 네. 화면을 보면 설명해 드리면 나군에 지금 간호학과 21명이고 지금 반영 비율은 조금 좀 불리한 조합이긴 하지만 기준점 대비 우리 학생의 점수로 보면 플러스 4점이기 때문에 지원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지금 국수형이 AB를 반영하잖아요. 근데 우리 학생은 지금 수학하고 영어 B를 했기 때문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다군에서는 서울여대 화학과를 좀 추천해 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 여기도 보면은 수영 국이죠. 국 또는 과 중에 잘하는 거 하나 선택이니까 자연히 과학이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가장 유리한 조합으로 볼 수 있고요. 기준점 대비 비율 적용하면 약 한 1.9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무리는 없어 보인다. 그 다음에 다군 같은 경우는 또 회전하는 비율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지원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천 대학까지 전략을 좀 짜봤습니다. 어머니 오늘 상담 들어보니까 어떻게 도움 많이 되셨어요? 네, 너무 도움이 되고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아유,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좀 잘 참고하셔서 전략을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하겠습니다. 네, 중앙대를 지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정시 지원 전략은 영어, 수학 반영 비율이 높고 과학 반영 비율이 낮은 곳을 위주로 찾아봐야 합니다. 수능 100% 반영되는 것보다는 학생부 실질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이 다소 유리합니다. 고려해야 할 점은 경쟁이 가장 치열한 성적대이므로 지원 고려 대학을 수도권까지 좀 넓혀보시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시 추천 대학은 가군에서는 국민대 신소재공학부, 나군에서는 수원대 간호학과, 다군은 서울여대 화학과를 추천해드립니다. (201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합격을 위한 마지막 관문, 정시. 나에게 맞는 맞춤형 전략을 세워라. TBS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2013년 12월 8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에 설리는 이번 입시 설명회는 1부 2014학년도 정시 모집의 특징과 지원 전략, 2부 2014학년도 주요 대학 지원 전략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TBS 교통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문의 전화는 02-311-5441에서 2번까지입니다. TBS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본 입시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자,
자,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교시 결정적 고체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네, 이제 정시에 대한 이야기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정시와 달리 이제 수시와 달리 정시에서는 수능 성적을 토대로 해서 가나다 군별로 한 학생이 다 한 개 대학밖에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3개 대학을 지원하는 건데, 적정과 또 어떤 소신, 안정 이것들을 학생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뭐 재수를 각오하고 있느냐 아니냐, 혹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3개의 전략을 피는 것인지 중요한지 이런 변수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에 필요한 자료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이번에 정시 경쟁은 어느 때보다 좀 치열할 거다 이런 예상이 많이 나오는데 어떨까요? 네, 실제로 이제 수시 모집 인원이 확대되면서 정시 인원이 줄은 것이 사실입니다. 정시 모집을 통해서 12만 7,624명을 선발하는데 이는 4년제 대학 모집 정원의 34%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숫자입니다. 네. 그래서 수시 선발 인원이 늘어나면서 정시 선발 인원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는데 서울대를 포함한 서울권 소재 주요 대학들의 수시 모집 정원이 7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역시 정시 인원은 참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2013학년도 수시부터는 최초 합격자뿐만이 아니라 충원 합격자까지도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해마다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수시 미등록 충원 기간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이 기간에 충원을 못한 대학들은 역시 정시로 인원이 이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추이를 계속해서 좀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수능 외에 다른 전형 요소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가 하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떨까요? 네, 정시 모집의 경우에는 수능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경우는 수능 성적이 당락에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외에 또 이제 수능 성적에 학생부와 대학별 고사 성적이 반영되는 경우는 또 이 부분을 또 무시할 수가 없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보면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정시 모집에서 1단계에서는 수능 성적으로만 2배수를 선발한 다음에 2단계에서 수능 성적을 60%, 논술 30%, 뭐 학생부 10% 이런 성적으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1단계 통과한 수험생 사이에서는 수능 성적이 크게 차이나지 않지만 논술고사나 면접 및 구술고사 같은 경우는 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소홀히 할 수 없고요. 특히 이제 교육대학을 포함한 일부 대학들은 학생부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번 수능은 그 탐구 영역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 탐구 영역의 영향력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네, 탐구 영역 수도 올해부터 이제 최대 2과목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대학들이 2과목을 반영하지만 탐구에서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다는 점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네. 또 최근 들어서 수능 시험 난이도가 상당히 쉬워졌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문계 학생들의 사회탐구에서는 한국사나 경제 과목들은 쉽게 출제됐지만 나머지 탐구 영역, 특히 자연계에서 이제 화학 같은 과목들은 굉장히 또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네. 또 이제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이 자연계 모집 단위에서는 수학의 반영 비율이 이제 30%인데 같이 과학 탐구 영역도 30%로 반영하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대학들에서는 이제 과학 탐구 영역의 점수가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네. 점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탐구 영역별로도 그러니까 잘 본 학생들 또 아닌 학생들 그 반영 비율 같은 것도 좀 잘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정적 고체 합격연구소 시간이었고요.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자,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실제 성적표를 바탕으로 정시 상담해드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예년보다 실제 입시에서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건대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네, 수능 점수 받고서 요즘에 정시 전략 짜느라 여러 가지 걱정 좀 많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하기성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하기성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 들으니까 평소보다 성적이 많이 안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죠? 네, 맞아요. 그렇다고 자신감을 상실하면 안 되고, 자, 오늘 어떤 점이 좀 많이 궁금해서 연락을 주셨나요? 저는 정시를 일단 제 성적에서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랑 또 그 상향, 적정, 하향 이런 걸 어떻게 분배해서 지원해야 될지 고민돼서 신청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수시에 대한 기대감이 커서 정시를 많이 생각 안 하셨을 텐데, 오늘 선생님이 네. 궁금한 점들을 좀 구체적으로 많이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네. 네. 정시 전략을 어떻게 나눠서 전략을 짜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잘 해주셨는데요.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내신 성적부터 볼까요? 국어 3.5, 수학이 5.2, 영어가 5.15, 사회가 3.94입니다. 평균이 4.39 등급인데 아마 이제 학교가 일반 고등학교가 아닌 특징이 좀 고려돼서 내신 성적은 조금 안 좋았죠? 네. 근데 이번 수능 결과는 국어 B형을 한 문과 학생인데 3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수학 A형은 90에 해당되는 2등급. 영어는 또 평소보다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83에 해당되는 3등급. 상대적으로 또 4교시는 우리 친구가 마지막에 분투를 해서 법과 정치 사회문화 각각 98 1등급, 96 1등급. 그러면 이제 결국은 수능 등급이 한 2.25 등급으로 내신보다는 좀 좋게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희망대학교 볼게요. 네, 우리 학생이 첫 번째로 희망하는 대학이 가군에서 숙명여대 문화관광학부 안에 있는 문화관광학 전공을 물어보셨고요. 네. 두 번째로는 홍익대 경영,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국대학교의 문화 컨텐츠학과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수시도 볼게요. 네, 수시에 지원한 대학이 이제 고려대학교 사학과 논술 그 전형으로 지원했죠. 성균관대 인문과학계열이고요. 이하여대 인문과학부, 중앙대 신문방송, 경희대 호텔경영, 그다음에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인데 모두 다 논술 전형으로 지원하셨고 내일 아니면 이제 모레 최종 합격자 발표한다는 거 아마 7일까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의 성적을 봤는데, 다른 것보다 영어와 또 국어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성적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뭐 정시 모집에서는 수능을 100% 반영하는 대학 쪽이나 아니면 이제 학생부의 실질 반영 비율이 좀 낮은 쪽을 생각해야 될 만큼 내신 경쟁력은 좀 높지 않다. 뭐 학교의 특성이 좀 수반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수능에서는 역시 우리 김보면 아나운서 말씀하셨듯이 수학이나 이제 탐구는 굉장히 좋은데 네. 이제 문과가 반영 비율이 높은 국어하고 영어에서 본인이 기대했던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 경우에 이제 국어와 영어 등급은 다소 다른 영역에 비해서 조금 낮지만 또 사회탐구는 1등급을 받은 학생이기 때문에 이 사회탐구 영역이 반영이 포함이 되면 굉장히 유리한 학생인 것 같고요. 우리 학생은 어떤 영역을 반영하는 것이 좋은지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표준 점수 100분위 또 이 두 가지를 같이 활용하는 대학들이 있는데 일단 동점대 평균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추정치거든요. 네. 그것까지 감안해서 제가 화면으로 우리 학생이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보통 이제 국어, 영어, 수학, 탐구 네 개 영역의 두 과목을 다 반영하는 쪽에서 표준 점수는 501점이고 100분위는 350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국영수만 놓고 다시 계산을 하면 표준 점수는 368이고 100분위가 253이거든요. 그러면 세 개 영역으로 나누기를 하면 결국은 이게 84.3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00분위가 350까지 4개 영역을 나올 때 탐구가 좀 영향을 미쳤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영역이 좀 좋은 성적이 수학, 영어, 사회거든요. 이게 이제 표준 점수는 383인데 100분위가 270이다. 그러면 세 개 영역으로 나누면 평균 한 90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탐구만 따로 놓고 성적을 나눠보니까 표준 점수보다는 100분위에 주목했을 때 97, 100분이 나오니까 결국 이 친구는 세 과목으로 만약에 조정을 했을 때는 수영탐이 제일 좋고 그다음에 제일 안 좋은 성적은 국어, 영어, 수학이다. 상대적으로 탐구가 좋았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동점대 학생들과 네. 좀 비교해 볼까요? 제가 아까 이제 추정이라고 우리가 말을 했는데 네. 왜냐하면 4개 영역을 고루 학생들이 준비하지만 또 극단적으로 3개 영역에 집중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추정을 했을 때 표준 점수상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모두 점수가 낮고요. 탐구 영역이 동점대보다 8점 정도가 높다. 안타깝지만 문과에서 4개 영역 다 반영할 때 어떤 탐구 영역의 상위권 대학들은 비중이 좀 낮잖아요. 이런 점에서 이제 우리 학생이 유리하지 않은 거고, 100분위에서는 이제 수학은 거의 동점자 평균을 나란히 하는 거고,
국어는 6점이 낮고 영어는 한 5점 정도가 낮아요. 근데 탐구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또 백분위가 11점이 좀 높은 이런 상황이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지금 우리 학생이 수시 6회차를 다 지원을 했는데 발표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수시 합격 가능성이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좀 볼게요. 아마 이신점심이라고 우리 친구랑 저랑 마음이 공감이 됐다면 지금 써놓으신 대학에 합격하는 거 기원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표준 점수 501점, 이거는 사실 탐구를 잘해서 평균 2.25 등급이기 때문에 지금 써놓으신 대학들이 뭐 고려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국어대학교인데 이 대학에서 일단 우리 친구가 처한 학교적 특성 때문에 내신 성적이 좀 불리하잖아요. 네. 그러면 경희대학교를 뺀 나머지 대학은 전부 다 우선 선발 대상자가 안 되고 일반 선발 대상자이기 때문에 논술을 잘 쓰지 않았다면 어떤 학생부에서 좀 데미지가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되는 거고, 경희대 같은 경우는 우선 선발이 2개 영역 등급합이 3이니까 수학하고 탐구로 충분히 조건이 만족됐거든요. 네. 그래서 논술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했다면 여기서 합격하는 것도 사실 정시에서 지금 경희대를 생각하기 좀 어려운 성적이기 때문에 네.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원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우리 서상원 선생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학생이 사전에 이제 했던 질문 가운데 배치표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배치표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고 또 배치표에 나온 정보들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걸 만들었느냐. 그래서 아마 이런 궁금증을 가진 우리 수험생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배치표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배치표는 액면 그대로 다 믿을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추정치일 뿐이고 또한 통계적 오류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대학을 가는 건 점수가 아니라 등수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아까 하규성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수가 적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좀 불리할 수도 있는 이유가 예를 들어 내가 배치표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아서 안정이라고 지원했는데 나보다 더 좋은 친구가 더 많으면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라든지 반영 비율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 단순한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네. 분위기까지 같이 엮어서 이렇게 분석해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이 지금 정시에서 희망하고 있는 대학의 지원 가능성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의 그 성적과의 차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희망대학의 점수 차이도 중요하지만 우리 입시를 따질 때 경쟁률도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네. 전년도에 어떻게 분포가 됐었는지 화면 통해서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숙명여대 문화관광 전공인데 간하군 분할 모집이죠. 전년도에 8명, 3명 나눠서 뽑았는데 가군보다는 나군에서 경쟁률이 조금 높게. 그다음에 홍익대 경영은 가다군입니다. 나군에 선발하지 않고요. 근데 67명, 41명 선발했을 때 확연히 다군의 경쟁률이 높죠. 네. 그건 왜냐하면 홍익대보다 높은 점수대 친구들이 다군에 쓸 대학이 많지 않아서 여기에 이제 몰림 현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건국대학교는 전통적으로 나다군 분할 모집인데 우리 친구가 희망하는 문화 콘텐츠 학과는 정말 인원도 적게 뽑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매니아층이 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경쟁률은 가군에서도 7.67대 1이었는데 다군에서는 30.2대 1로 분석이 됩니다. 자, 이어서 정시희망대학도 바로 보여드리면 숙명여대 간하군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활용 지표는 100분위를 쓴다. 근데 100분위를 쓰니까 우리 친구가 탐구에서 좀 동점자보다 높았단 말이에요. 근데 반영 비율상에 보면 3, 2, 3, 2 이렇게 반영하잖아요. 그리고 학생이 단순 점수로 계산하면 100분위가 350인데 비율을 적용하면 345점으로 점수가 다운돼요. 그래서 지원 가능 점수에서는 100분위 오른쪽에 보시면 한 마이너스 17점 정도로 예상하니까 상향 기온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겠죠. 네. 자, 두 번째 대학입니다. 홍익대 경영인데 가다군 분할 모집인데 반영 비율은 1대1대 1대1이라고 보시면 돼요. 25 동일 비율로 하니까. 근데 이 대학이 이제 전년도에 100분위를 반영하다가 올해 표준 점수로 바꾼 대학이거든요. 그러면 과거의 합격 점수가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어요. 선배들이 합불 자료를 조금 더 냉정하게 원초적으로 좀 분석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표준 점수 501점, 반영 비율로 계산을 해봤을 때도 점수는 똑같죠. 1대 1대이니까. 근데 지원 가능성이 한 511점 정도 예상하니까, 많게는 한 10점 정도가 마이너스 된다. 여기도 역시 상향 지원이다 분석이 됩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건국대학교인데, 나군에서 일단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다군은 워낙 점수 좋은 애들이 내렸을 수도 있으니까. 반영 비율은 독특하죠. 국어가 30이고, 영어가 35%. 그럼 둘이 합치면 55%거든요. 네. 그다음 우리 친구가 잘한 탐구를 10%밖에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놓고 봐도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표준 점수니까
우리 친구 점수는 단순 점수가 501점인데 반영 비율을 적용하면 493점으로 무려 8점이 다운되는 거 봅니다. 그래서 아마 세계 대학 중에서는 나군을 놓고 보더라도 가장 마이너스 점수 큰 대학으로 분석을 하니까 세계 대학 모두 상향 지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현재 취득한 점수를 희망하는 대학의 활용 지표로 계산을 해봤을 때 다소 좀 차이가 난다. 지금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현실적으로 좀 눈높이를 맞춰야 할 대학들, 좀 추천 대학을 좀 짚어주시죠. 추천 대학 가기 전에 우리 친구가 부모님하고 충분한 논의, 신중한 결정을 하셔야 될 게 지원 원칙을 정하는 겁니다. 올해 꼭 가는 거냐, 아니면 원하던 성적이 나오지 않았고 정시보다는 수시 쪽에 너무 많은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도전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가나다 지원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학생에게 합격과 또는 도전을 생각했을 때 추천하는 대학인데, 일단 성신여자대학교 경영경제 추천했을 때 여기는 수학, 영어, 저기 보시면 국어에 가로가 쳐져 있고 또 사회 지금 탐구에도 가로가 쳐져 있거든요. 네네. 둘 중에 하나를 버릴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국어보다는 사탐을 가져가는 게 좋겠죠. 수능 100%고요. 내신은 사용되지 않고 단순 점수는 백분위가 이제 207, 수영탐이 270인데 비율을 적용하면 한 4점 정도가 떨어집니다. 지원 가능 점수보다 한 2점 차이 나니까 소신 지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홍익대 법학부나 어문계열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동일 반영 비율이니까 여기는 아마 지원 가능선에서 한 1점에서 7점 정도 마이너스 된다. 그러나 상향한다면 도전해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동국대학교인데요. 법학과 우리 친구가 좋아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 비슷한 점수대 학과를 같이 염두에 두면 될 것 같은데, 네. 역시 여기도 건국대랑 비슷하죠. 영어의 반영 비율이 좀 높고 탐구가 15% 정도 반영한다. 그러면 단순 점수보다는 비율을 적용했을 때 점수가 한 8점 정도 마이너스 돼서 지원 가능 점수보다는 한 8점 정도가 깎인다. 역시 가군에서는 모두 소신 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나군대학인데요. 나군에서는 동덕여자대학교 국제경영이 조금 안전하지 않느냐. 여기는 올해 4개 영역으로 학대에서 반영하는 대학이니까 4개 조건을 다 만족한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다. 또 한 가지 나이스한 것은 탐구를 또 동일하게 반영해 주니까 거기다가 또 100분위를 반영하거든요. 네. 그리고 내신 좋지 않은데 수능 100%를 반영해 주니까 여기서는 플러스 점수가 좀 많이 남는. 네. 그래서 나군에서 안정대학을 만약에 동덕여도 초이스한다면 가군에서는 추가 합격을 노리는 아까 대학에서 좀 소신지원도 생각할 수 있겠죠. 대학의 네임밸류를 생각한다면 다음 대학으로 고민할 게 경희대학교 국제 캠퍼스의 어문계열입니다. 여기는 이제 캠퍼스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 반영 비율은 수학하고 영어가 3대3이다. 동일하다. 네. 그래서 잘한 수학으로 좀 덮을 수 있는 건데, 역시 우선 선발은 수능으로만 뽑고요. 일반 선발은 학생부를 적용하는데 비율을 적용하면 한 3점 정도가 떨어져요. 네. 그리고 지원 가능선에서는 한 8점 정도. 그래서 가군에서 내려 쓴다면 나군은 경희대 국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다군대학인데요. 역시 홍익대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동일 반영 비율이고, 그리고 다군에서는 가나군에 합격하는 친구들이 다 빠져나가면 네. 이제 우리가 이게 조수간만의 차에서 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싹 나가버리면 몇 바퀴 돌아서 합격할 수도 있는 기대를 해볼 수 있으니까 역시 6점에서 9점 정도는 모자라지만 한번 도전 가치는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천 대학까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이 가나 다군에서 상향과 소신과 안정 비율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그것도 참 궁금해했습니다. 자, 네. 말씀해주신 대학 중에서 그 정시 지원 전략을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게 좋을까요? 두 가지 안으로 제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 가나다의 조합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일단 이란 같은 경우는 성신여대 경영경제를 쓰고, 그리고 나군에서는 뭐 동덕여대를 쓰면 소신 안정, 다군은 상향 이렇게 될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안 같은 경우는 홍익대나 동국대가 상향 지원이다. 그리고 경희대 국제 어문계열도 소신이 되거든요. 그리고 홍익대 법학 어문계열도 다군에서 상향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이란은 올해 합격을 위한 전략이 되는 거고, 이안은 도전해보고 안 되면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조금 더 상향으로 네. 도전을 해보는 이안도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고서 어떻게 도움 많이 됐나요? 네. 네. 자신 좀 생겼어요?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꼼꼼하게 상담해주신 내용을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거니까요. 내용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고 참고하셔서 네. 전략을 잘 짜보시면 좋겠습니다. 꼭 합격하시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하겠습니다. 네, 건국대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졸업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우리 학생의 강점은 사회탐구에서 1등급을 강점으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고려해야 할 점은 탐구 성적이 높고 수학도 2등급으로 상대적으로 우수하므로 수영탐이 반영되는 대학이 유리합니다. 정시 추천 대학입니다. 최소한 1개군 합격을 위한 전략입니다. 가구는 성신여대 경영이나 경제학과로 소신 지원을, 나구는 하향 지원으로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를, 다구는 추가 합격을 고려해서 홍익대학교 법학부 어문 계열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오늘도 2명의 학생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도 원래 성적보다 수능에서 점수가 좀 많이 안 나왔다. 이런 학생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주어진 그 상황에서 점수대에서 어떻게 냉정한 판단과 그 전략이 필요한지 그런 내용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통해서 전략을 잘 짜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도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서상원 선생님, 하기성 선생님, 그리고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내일은 숙명여대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그리고 생명과학과를 지원하는 고3 학생을 위한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